들리나요? 들리나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쳐주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일부는 정신을 못 차렸죠. 일부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는 정신을 못 차린 시장이었고요. 자,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종목도 좀 본 다음에 제 주식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뭐 코스피 2450 한 1% 가깝게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1% 가깝게 상승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원래 코스닥이 조금 등락이 심하죠. 요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이 됐는데 계속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오락가락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만 정신을 차렸고 외국인도 기관도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요. 아직 정신을 덜 차렸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아직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지표는 환율도 떨어졌고요. 1346원. 유가가 갑자기 또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다시 100불을 찍으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충격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사실상 없는 부분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시장이 받쳐주는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파월 의장의 그냥 우리는 일단 인플레 먼저 잡겠다. 가게가 힘들던 기업이 힘들던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한 번 더 강조한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 어느 정도 시장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그런 코멘트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코멘트가 안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던져버린 또는 일부는 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공매도를 쳐버리는 넘어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도덕적으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자본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하락이 더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는 상승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거냐는 거죠. 그 상승이 이제 결국은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 그 이제 돈을 풀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까지 어떤 박스권 상단이 될 거고 그 상단을 확인하고 나면은 당연히 다시 또 바닥을 다시 두드리러 가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결국은 주식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설명에다가 적었던 춤추는 증시 계속 춤을 추고 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을 때 주식을 살 건지 이런 하락장에서 고개를 들 때 주식을 살 건지 도대체 어떤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는 결국은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노하우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이 남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런 주식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현대로템을 이야기했어요. 현대로템 좋죠. 회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17,000원짜리가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17,000원짜리가 32,000원이 돼 있는데 이 가격에 어제 이걸 물어봤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비싸요. 이게 싸다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어제 물어보셨던 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2%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2%를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죠. 뭐 오늘 뭐가 실패됐다 뭐 이런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싸냐 비싸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뭐 차트도 아니고 뭐 기본적인 분석도 아니고 차트는 기술적인 분석 뭐 재무제표는 차트는 기술적인 분석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분석인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무가 좋든 나쁘든 차트가 좋든 이쁘든 안 이쁘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죠. 결국은 내가 어떤 물건을 할 건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적정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싼 상태라는 거죠. 현대로템은 쌀 때 사면 돼요. 쌀 때 지금 싼 종목 널렸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많습니다. 싼 종목들. 현대차도 싸죠. 싼 종목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한 주씩 모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숨차 죽겠는데 이런 종목들 쳐다볼 필요 있나요? 이미 다 비싸버린. 땅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지금 부동산은 완전 망해버렸지만 땅으로 이야기되면 강남이 될 수 있는 땅 이미 강남 땅을 사버리면 끝장난 거고요. 앞으로 강남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사는 거죠. 우리가 자산가가 아닌 이상 강남 땅을 못 삽니다. 이런 비싸져 있는 종목을 쳐다보지 마시고 비싸질 수 있는 싼 종목을 쳐다보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현대차 18만 원에서 허덕허덕 대다가 시장 좋아하니까 그냥 바로 반등. 현대차 같은 종목이 거의 4% 가까이 움직인다. 3.71%가 움직인다.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싸다 비싸다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신다면은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싼 종목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싼 종목을 진짜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저기 뭐 코스닥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뭐 돈도 못 버는 기업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찌라시 날려가지고 작전 거는 그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싼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현대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절대 뭐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고 진짜 글로벌 세계 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망할 수 없는 회사. 근데 싼 회사가 널렸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네, MC 더 민지님 오셨고요. 네, 조금씩만 담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씩 담지 마시고요. 모아서 바닥에서 조금씩만 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경기가 꺾였다. 아니다. 지금 반도체가 바닥이다.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가격에 지금 매출은 뭐 요번에 3분기는 어떻게 나올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최대 매출 최고 실적을 찍고 있는데 거의 뭐 96,000원 뭐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거의 40%가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괜히 뭐 8만원 9만원에 사가지고 존버 타는 게 아니라 비싼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존버 타는 게 절대 아니라 와 진짜 이거보다 더 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황. 뭐 반도체는 끝났어. 이제는 뭐 2차 전지야. 뭐 여러 가지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당연히 거기가 바닥인 게 맞죠. 약간은 가격이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는 6만원 깨지고 뭐 5만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6만 1천원 6만 2천원 이랬다가 다시 또 살짝 6만원 깨졌다가 막 이러는 요 와중에 충분히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게 한 2달 정도 허덕허덕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워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은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기존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 조금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다 지웠어요. 어차피 일회성으로 묻고 지나가는 물어보시고 지나간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버렸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포스코홀딩스 물어보신 분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포스코홀딩스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탄탄한 포스코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조금씩 한 주씩 사시면서 어떤 회사인지, 자금 사정은 어떤지, 지금 앞으로 무슨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여기도 말이 많잖아요. 뭐 포스코 그 홀딩스를 뭐 포항에다 놔둬야 되냐, 뭐 서울로 옮겨야 되냐, 그거 가지고 지역에서 뭐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중심은 아니고, 어쨌든 시장이 반등만 나오면은 무섭게 달리죠. 이렇게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어 이런 종목 이렇게 무섭게 달릴 수 있다. 결코 시장이 비싼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현대차 3%, 기아도 3%.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못 달린 건 있어요. 그거는 제 주식장 가가지고 여기서는 자세하게 보기 힘드니까 제 주식장 가가지고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오늘은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뭐 포스코 케미칼 약간 조금 매물대가 쏟아져가지고 시장이 달린데 못 달린 부분도 있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도 문제없는 회사죠. 충분하게 괜찮은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컴투스도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고, 제가 그 전에도 컴투스 다른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조금 펄어비스라든지 또는 뭐 그 좀 비즈니스 모델 BM이 갈증을 일으키는, 계속해서 유저들이 현질을 무한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컴투스 같은 회사가 충분히 미래 성장 가치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셀트리온이 반등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뭐 시장만 돌아서고 증시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결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달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검증된 실적이 탄탄한 그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꾸준하게 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은 모릅니다. 몰라요. 애플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회사도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애플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애플바가 아니에요. 애플 휴대폰을 써본 적도 없고요. 애플 맥북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1도 몰라요, 애플에 대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애플은. 그렇고요. 뭐 굳이 한 종목을 말씀해 본다면, 이 중에서 굳이 한 종목을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좀 갈등이 있긴 한데, 저라면은 포스코 케미칼 3개월 보시면은 자리가 높긴 해요. 자리가 높긴 한데 3개월로 봤을 때 자리가 높은 거고, 충분하게 고가권에서 조정받고, 이 조정이 쌍바닥 조정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근데 자리가 좀 높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한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쪽에서 볼 거니까 현대차 잠깐 볼게요. 현대차도 뭐 충분하게 18만원 안 깨지고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죠. 뭐 20만원 못 들고 쭉 떨어졌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중입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는 중이고, 조직 개편의 숨가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코스피 상승은 뭐 현대차와 기아가 외인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현대차, 기아차를 샀다는 얘기는 계속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하고 붙어볼 수 있는 지금 브랜드 중에서,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랑 그나마 그래도 어깨를 견주고 붙어볼 만한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국내 애널리스트 생각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서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폭스바겐도 갖다 들여다보고 뭐 GM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외국 회사들 다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 테슬라랑 견줄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올해 차를
현대 기아차가 싹 휩쓸었던 부분도 있고요. 어,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요. 뭐 굳이 뭐 디자인은 예전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조금 약간 우리나라한테 어필하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뭐 유러피안이라든지 아메리칸들한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눈에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GMP 미래차 플랫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미래차 플랫폼을 갖춰놓은 이미 갖춰놓은 그런 자동차 브랜드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없어요. 테슬라랑 현대차만 EGMP가 완성된 구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물론 뭐 이런저런 브랜드들이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승용차 쪽에 좀 강세 그리고 수소차는 뭐 버스나 트럭 이런 상용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EGMP가 완성된 회사는 거의 없어요. 완성된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중이죠. 그나마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완성된 게 테슬라랑 현대차죠. 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더 현대차를 물고 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들 회사도 아닌데 현대차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뉴스 하나 볼게요. 도대체 오늘 뭐 왜 이렇게 시장이 좋았는지,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 하나 보고 제 주식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장주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검색도 안 되고 정보도 몰라요. 실시간 속보랑 시황 전망 중에서 좀 볼만한 뉴스가 있는지 잠깐 쭉 훑어볼게요. 일단은 너무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만 속보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볼만한 중국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중국 뭐 대련인가요? 따렌 대련이 정확한 발음인지 뭐 따렌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도시 봉쇄해버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죠. 우리나라도 거의 끝부분에 맞아. 올해 뭐 2월달, 3월달이 정점이었잖아요. 대선 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다시 뭐 조금 살아난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늘어나는 이유가 다 풀었잖아요. 뭐 영업시간 제한부터 해가지고 다 풀었기 때문에 조금 자연 발생적인 측면으로 조금 약간 상승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고 중국은 글자 그대로 아직 정책 자체가 제로 코로나잖아요. 그냥 다 막아버리고 봉쇄해버리고 도시를 막아버리는 수준인데도 계속 이게 확산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뭐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어떤 방역 시스템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걸려야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걸려야지 집단 면역도 면역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약간 독감 중에서도 약간 독한 독감 수준으로 이게 뭐 풍토병 비슷하게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너무 눌러놓고 그 우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뭐 상해도 마찬가지 뭐가 생기면은 그냥 다 봉쇄해 버리니까 계속해서 그때마다 좀 약간 지역별로 확산세가 퍼질 때마다 계속 메뚜기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봉쇄를 하는 거죠. 중국은 어차피 뭐 글로벌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조금 손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조금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혹시라도 중국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비싼 가격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외에 뭐 다 개별 이슈여가지고 볼만한 게 없고 시황 전망 잠깐 볼까요? 비가는 금물 잡초 근성을 가져라. 이거 한번 볼게요. 말이 재밌네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비가는 금물이다. 잡초 근성이 기본적으로 그냥 끈질긴 거죠. 잡초가.
어, 뽑아도 계속 재생되는 어, 발표도 잡초는 자라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용돌이의 한국 증시 앞날은 과연 보겠습니다. 뭐 당분간 박스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2400 지금 코스피가 2400 초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더 꺾이기는 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죠.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터져 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더 떨어지기는 힘든데 박스권인 건 맞아요. 박스권인 건 맞는데 과연 그 박스권의 상단이 어딘지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거든요. 제 느낌은 그 상단을 확인하려 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움직이겠죠. 그렇게 확실하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난 상태에서 한 내년 이맘때까지 조금 지루한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 버리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여기서 벗어난다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고 소비 위축은 당연히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겠죠. 기업 활동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은 지금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외에는 다 성장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린 에너지 말고도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린 에너지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2차 전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뭐 굳이 우겨 넣으면 그린 에너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미래차 플랫폼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JNJ 자산운용 최강욱 대표라고 하는데 최악의 악재는 이미 노출됐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은 최악의 악재는 이미 노출됐다는 얘기는 바닥은 이미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 바닥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악재가 노출됐다는 얘기는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 거의 80% 90% 이상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단순히 보시는 게 아니라 분석해 가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가면서 보시는 게 맞아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폭탄 발언, 이것도 폭탄 발언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거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최선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준 부분이고, 자, 시장은 알려진 악재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당분간 코스피는 뭐 2300에서 2600을 이 사람은 잡았는데 몰라요. 이건 예측이고 상단이 어디에 찍힐지 모릅니다. 하단은 지금 이 언저리 2400이 살짝 깨질 수도 있지만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상단이 2600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상단을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내년 이맘때까지. 그리고 뭐 9월 말이죠. 9월 말에 다시 또 FOMC가 뭐 0.5%를 인상할지 0.75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뭐 이렇게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는데 기본적인 전제 이런 전제를 갖고 대응을 잘 하셔야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을 잘 하는 부분이 맞고요. 뭐 동학개미는 강했다라고 이미 동학개미는 끝났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동학개미라는 말을 쓴 사람 자체가 무너졌는데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일단 개인 투자자는 오늘 일단은 발빠르게 먼저 움직였어요. 개인 투자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 9월에도 박스피다. 2400, 2600의 박스피다. 이게 박스피인가요? 200포인트. 코스피가 2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 등락을 보인다는 얘기는 지수가 요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춤을 추겠죠.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6월 폭락장 이후에 낙관론이 득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20% 정도 랠리가 나왔는데 뭐 그 낙관론이 잠깐의 행복에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아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9월 말에 0.5일지 0.75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우상향을 계속 할 거라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이랑은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금리나 환율 이런 부분도 이 사람 비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네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글쎄요. 저는 태양광이랑 2차전지는 좋게 보는데 조선은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원자력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자력도. 어쨌든 방망이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방망이 짧게 지자라는 얘기는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수익을 너무 높게 보지 말라. 짧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또 싼 종목으로, 또는 그 종목이 싸지면은 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자라는, 뭐 이 사람도 이야기하죠. 현금 비중 확대. 이게 제일 좋아요. 시장이 불안하다. 시장이 불안하고 뭔가 명확하게 방향성이 없다 할 때는 주식에다가 담아놓는 게 아니라 시장이 거래가 끝나는 장이 마감되면 최대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은 다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좋죠. 그 사이에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그 밤 사이에 뭐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만약에 주말이다 그러면 더더욱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죠. 말이 현금이지 어차피 이제 증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주식으로 놔두는 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차 하락은 일단 상단을 찍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찍고 나서 2차 하락이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경기가 경착륙 과정에서 저는 경기가 경착륙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연착륙 될 겁니다. 뭐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거나 실적 전망 하락으로 인해 뭐 코스피가 2차 하락시 바닥이 2000, 개소리죠.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주식 트레이딩 비중을 줄이면서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라. 현금 비중을 확대해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이 본 뉴스 중에 뭐 볼만한 뉴스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혼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개별 종목에서 뉴스는 뭐 크게 이 많이 본 뉴스는 다 개별 종목에 대한 거네요. 별다르게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는 어차피 제가 저 종목들을 별로 지금 보이는 종목들 중에 제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뉴스는 없어요. 그나마 이건 얘기 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뉴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뭐 종목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제 주식창으로 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음,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산 피얼스에 말씀드릴 거고, 셀트리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제가 개별적으로 보거나 예전에 요즘에 제가 뭐 팩트체크 방송이랑 같이 하기 전에 예전에 말씀드리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배정환님, 뭐 때문에 마이너스 700만 원 손해예요? 뭐 때문에 어떤 종목 손절 치셨나요? 근데 뭐 과감하게 손절 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금이 있어야지 싸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손절 치는 그 순간에는 뭐 진짜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느낌일 수는 있죠. 하지만 손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식투자는 손절을 할 수 있어야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볼게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나름대로 선방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오늘은 다시 46만 5,500원. 최근에 가장 고점이 얼마였는지 잠깐 볼까요? 최근 가장 고점이 47만 2천원이네요. 종가상으로는 47만 2천원이 최근에 가장 고점이었는데 거의 근접해 가고 있죠. 저는 이 종목 그냥 단순하게 자리만 보면 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쌍바닥 찍고 박스권 상단을 뚫은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50만 원대는 두드려 보고 그 이상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손절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 손절을 못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손절 못 하고 있는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 어떤 종목인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은 해드릴게요. 지금 이건 월봉이고요. 월봉상 상장하고 1월 초에 상장하고 나서 그냥 뭐 냅다 다 던져버리죠. 이렇게 던져버리는 건 개인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이걸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손실을 안 보죠. 이걸 던지는 애들은 뭐 기관이라든지 좀 세력들, 좀 주식이 많은 애들이 던지는 거죠. 왜냐고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복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잘 다졌어요. 35만 원대 바닥을 잘 다졌고, 이 바닥의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박스권이 안 보이지만 월봉이기 때문에 뚫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딱 44만 원, 45만 원을 뚫는 자리가 돌파 자리예요. 그걸 지금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주춤 조정 받았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죠. 이 박스권을 뚫은 거예요. 이 박스권 크게 여기를 뚫고 지금 날아오르는 상태에서 한번 주춤했다가 안 깨지고 다시 올라왔죠. 뭐 50만 원을 절대적으로 뚫는다 못 뚫는다는 거래량이 붙는 걸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50만 원 뚫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친 거고, 충분하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돌파 차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차트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뭐 엘리엇 파동을 봐라, 뭐를 봐라, 뭐 이평선을 봐라, 가장 좋은 차트는 돌파 차트예요. 박스권을 뚫어버리는 그 박스권이 상단도 안 뚫리고 하단도 안 뚫리기 때문에 그걸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가지고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 그 박스권 하단이 뚫리는 거고, 비싸기는 하지만 그 박스권 상단이 비싸기는 하지만 워낙에 시황과 전망이 좋고 매수세가 강하면 그 상단도 뚫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돌파한 건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은 자리도 지켜주고 재돌파가 나오는, 다시 상승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파 차트로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IA라고요? IA? 그러니까 IA는 지금 한 800원 하나요? IA?
IA 여기 있잖아요. IA. 아, 800원도 깨졌네 어느덧. 700원이네. 와, 참. 이거 뭐 2,000원을 뚫래 못 뚫래 이러다가 뭐 1,500원, 1,400원, 1,200원, 1,100원 그러더니 1,000원 깨지고 이제 700원도 800원도 깨졌네.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예 뭐 기다려야지. SFA 반도체도 똑같아요. 뭐 거의 IA처럼 움직인다고 봐야죠. IA나 SFA 반도체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팜스토리, 팜스토리.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팜스토리는. 왜냐면 여기서 횡보치다가 상승 나온 자리에서 어 헤드앤숄더로 맞고, 여기가 헤드, 6,000원이 헤드고요. 조정받고 오른 자리가 숄더, 어깨, 꼭대기 어깨, 그리고 흘렀는데 그 흐른 자리가 횡보치다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버텨보시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더 떨어질 자리는 아니에요. 욕심이 과하신 거죠. 욕심이 과하신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너무 욕심 많이 부리시면 안 돼요. 빨간 불일 때 팔 필요는 1도 없는 거고, 파란 불로 바뀌었을 때 어지간하면 한 마이너스 5% 이상 찍힌다. 그럼 꺾인 거거든요. 상승장에서 꺾였으면은 그 상승장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설거지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설거지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쭈쭈쭈쭈쭈 밀린 거죠. 뭐 이 자리에서는 버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충분히 기다릴만 하죠. 어차피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사이클은 분명히 또 올라올 겁니다.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하염없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반도체 사이클 하염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세계가 공멸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결국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가면서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 금리 인상을 막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버텨야죠. 믿음으로 버텨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제 창으로 넘어와서 이런 상황이에요. 잠깐 IA를 잠깐 봤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상황이에요. 충분하게 시장이 안 좋지만 여러 가지로 뉴스는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혼다하고 합작, 뭐 차세대 배터리 소재도 계속해서 뭐 중국에 의지하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속도를 낸다는 거죠. 뭐 우리는 이미 일본한테 2019년도 뭐 이때 일본한테 이미 뒤통수를 맞아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첨단 소재 관련해서 언제든지 중국도 뭐 작년에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전 세계에 우리 편은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그나마 우리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하나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동맹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뭐 한미일 삼각동맹 개소리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동맹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이랑 동맹이니까 한미일 동맹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어떤 국민이 일본과 동맹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약간 너 뭐 진보 좌파 뭐 이런 얘기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일본이죠. 뼛속에 사무치는 주적은 일본이고요. 만약에 일본을 제압했다, 그 다음 주적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반 맞는 역사를 통해 중국한테 몇 번을 먹혔습니까? 가장 최근에 일본한테 먹혔다 뿐이지, 조선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 삼국시대도 마찬가지, 다 중국에 먹혔죠. 가장 제1의 지금 눈앞에 있는 가장 제1의 주적은 일본이고요.
일본이 제압당한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중국입니다. 뭐 북한이야. 우리 동포지. 이미 어떤 그런 뭐 체제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잠깐 쌉소리 개소리 했고요.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국산화 속도를 내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스탠스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 맞고요. 뭐 마감 시향이라고 아까 제가 이런 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뉴스가 오히려 여기서 떠버리네요. 요거 잠깐 볼게요. 낙폭이 과했다. 개인이 1,400억을 홀로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도 뭐 순매도긴 하지만 개인 1,400억 순매수에 지수가 반등한 부분이고요. 뭐 미국의 착공을 시작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가를 주도했죠.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결국 현대차,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은 같은 모멘텀이에요. 2차 전지, 미래차 플랫폼, 전기차. 근데 이게 단순히 그린 에너지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에너지라고 봐버리면은 너무 조금 산업 기반 시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미래차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의 어떤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둘 중에 퀴즈입니다. 둘 중에 어느 섹터가 돈이 더 많이 움직일까요? 1번 반도체 산업에서 움직여지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산업의 캐파가 더 크다. 1번. 아니다. 뭔 소리냐. 자동차 산업의 섹터가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더 크다.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건가요? 반도체 산업 섹터가 크다. 자동차 산업 섹터가 크다. 1번, 2번. 채팅 쳐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자동차 산업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입니다. 채팅 안 쳐주시면 여기서 더 이상 진행 안 되고요. 채팅 쳐줘야 됩니다. 귀팅 하시는 분들 채팅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채팅을 안 쳐주고 있어요. 1번 토끼 정혜은님은 반도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수호천사님 종목을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1번이냐 2번이냐를 대답해주는 시간이고요. 최강 이글스님도 반도체가 더 크다. MC 더 민지님은 자동차가 더 크다. 2번. 이브라더님은 반도체가 더 크다. 1번. 의견은 4분밖에 없나요? 어떻게 의견이 4분밖에 없을 수가 있죠?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는데. 허허 통제라. 배정아님은 2번. 자, 현재 스코어 그래도 1번이 더 많네요. 아직까지는. 채팅 참여율이 지금 2%란 얘기는 10분이 채팅을 쳐주시고 계시는데 투표는 5분, 6분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왕언니는 1번.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 최소 한 5배 가까이 클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엄청 더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다 먹었어도 도요타라든지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지금은 도요타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소니가 아니라 예전에 소니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은 예전에는 소니가 삼성전자보다 두 배도 훨씬 더 컸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커요. 이거를 역전시킨 것처럼 지금 도요타를 현대차가 따라잡잖아요.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마무시한 파급력이 있는. 왜냐고요?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 5배가 커요.
제가 괜히 이거를 힘주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게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자동차 뭐 차량 관련돼서 연관 안 된 게 없어요. 다 뭐 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 보험, 자동차 정비소도 어마무시하죠. 차랑 관련돼서 주변에서 차하고 관련 안 된 게 없어요. 차가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전자제품은 다 반도체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미미해요. 그냥 부품 정도 수준이지만 사람이 당장 지금 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차가 없다. 아무것도 못하죠. 그 정도로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5배 더 큽니다. 산업 섹터 자체가. 반도체는 자동차의 5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뭐 시간이 나면은 그거 정확하게 반도체 산업의 캐파가 금액으로 얼마고 자동차 산업의 캐파가 금액으로 얼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로. 반도체가 훨씬 적어요. 자동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냥 2배, 3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최소 5배라고 표현드렸는데 정확하게 한번 수치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그 자동차가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이 내연기관의 대부분이 다 전기차, EGMP 플랫폼으로 수소차로, 승용차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고요. 버스나 트럭은 수소차가 대세가 될 거예요. 그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를 현대 기아차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잡힌다면은 예전에 소니가 삼성한테 추월당하는 그 캐파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차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이 지금 현대 문명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반도체는 조금 약간 부품적인 성격이 강하고 차는 그 자체로 그 여러 가지 연관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자동차 산업은 거의 모든 게 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는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가 너무 어마무시해요. 자, 갑자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낙폭과대 판단 때문에 코스피는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다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다 상승 마감. 압도적으로. 뭐 심지어 뭐 한국타이어는 뭐 4%도 올랐네요. 여러 가지로 이 발언 때문에 파월 의장한테 그렇게 내가 기대를 하고 파월 형 제발 슈퍼 파워를 좀 보여줘라고 했더만 배신을 때려버린 파월 때문에 월요일날 폭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거라는 기대는 일단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조기 종료 기대지 이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대한 줄여놓는 게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충격이 나왔던 부분이고 뭐 일단 뭐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제없이 진행하면서 과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9월 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갈 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75% 가깝게 나타났고 0.5%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25%밖에 안 되네요.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50대 50 아닐까요? 0.75와 0.5%가 거의 50대 50 스탠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봅시다. 과연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올릴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조금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두산 피어셀은 그린 에너지, 수소. 아까 이거 LG 에너지는 전기, 얘는 수소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의 연료가 되는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발전 쪽에서 두산 피어셀이 우리나라 기술력과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아직까지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되진 않고 앞으로 계속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시장이 좋았지만 오늘은 주춤했고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그 상승을 지켜줬는지 안 지켜줬는지 애매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랑 보면 약간 답답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이래서 여기서 치고받는,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조금 애매한 자리. 그렇지만 어쨌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셀트리온 충격적으로 많이 빠졌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렇게 빠질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하게 뭐 뉴스가 나쁜 뉴스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나쁜 뉴스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유럽 공략 강화, 차세대 제품 이종 9월에 유럽 학회에서 3상 후속 결과도 계속 발표가 되고, 이 최종 허가가 받은 뭐 베그제마도 마찬가지고,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풍부해지고 매출이라든지 이익, 실적, 모멘텀은 훼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팅창이 엄청 늦게 반영된다고요? 10초 정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초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문제 없어요. 저는 셀트리온 문제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에 셀트리온 충분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승세가 유지될지가 판가름 나겠죠. 저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바닥이에요. 그냥 개 바닥이죠. 개 바닥.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여기 앞부분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잘려 있는데 뭐 6만원대도 못 지키고 떨어진 자리, 다시 재차 떨어진 자리고, 월봉으로 또 하염없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이렇게 하염없이 꺾였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적은 뭐 삼성전자 실적 뭐 계속 괜찮죠. 펀더멘탈 보시면은 17, 18, 19, 20, 21인데 17년도가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장 최근이 17, 18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도, 20년도가 살짝 실적이 주춤했던 때고, 보시면은 이 17, 18년도에 그 매출액을 다 돌파해 놓은 상태죠. 충분하게 뭐 나쁠 게 없는, 뭐 여러 가지 뭐 단기 순이익으로 보든 매출로 보든 지금이 최고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저게 최고냐? 그렇지 않죠. 다들 뭐 꺾였네, 뭐 바닥이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최고다. 여기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그럼 주가가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주가가 무섭게 달리겠죠. 삼성전자도 필 받으면 무섭게 달립니다. 아직까지 그 필이 안 들어오고 뭐 매수세라든지 거래량이 안 터지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충분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자리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죠. 뭐 SK 하이닉스가 삼성과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10만원 이상대에서 무너진 자리, 10만원이 무너진 자리면 충분하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출은 뭐 900억, 1000억, 2000억에서 갑자기 4배 뛰죠. 2021년 9천억입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꺾일 거냐? 아니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뭐 코로나19 백신,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온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될 수는 있어도 뭐 충격적으로 매출이 꺾이거나 충격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얘기인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매출이 4배 이상 뛰고 영업이익이 뭐 거의 10배가 뛰어버린 이 상태에서 주가가 어땠냐? 작년에 뭐 30만 원, 36만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심하게 얘기하면 반토막은 당연히 났고요. 거의 반의 반토막 수준까지 났어요. 10만 원도 무너졌다가 지금 뭐 11만 원 이때 이 정도기 때문에 바닥 중에서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바닥.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진짜 싸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말씀드렸죠. 뭐 SK 하이닉스,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두산퓨얼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채팅창이 이상이 있다, 늦게 반영된다. 조금 늦게 반영되죠. 채팅창이 아무래도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브라더님 뭐 일하면서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엠서민지 그거 맞췄다고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수소, 전기, 드론, 자가용, 참고로 여러 가지가 있죠. LG 생활건강 잠깐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 물어보신 거 없죠? 다른 종목 물어보신 거 없으니까 LG 생활건강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니에요. LG 생활건강 봅시다. LG 생활건강 3년 먼저 볼게요. 바닥이네요. 3개월 볼게요. 역시 나쁘지 않고요. 모아 가시죠.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뭐 손실권이어서 좀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LG 생활건강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뭐 LG 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뭐 무조건 경기 방어주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기를 타지 않을까요? LG 생활건강 아무래도 뭐 화장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LG 생활건강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됐든 지금은 뭐 조정받고 좀 이렇게 어디로 갈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한 단계 다시 한번 가격 회복을 할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시면은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 문제 없고요. 뭐 꾸준하게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고 순이익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고 뭐 계속 2019, 2020, 2021 꾸준하죠. 이익도 2019, 2020, 2020, 2021 꾸준하죠. 문제 없는 회사죠. 뭐 LG 생활건강을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가격대는 뭐 비싸지는 않네요. 주가 자체가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3년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뭐 저점까지 뭐 한 60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70만 원대니까 주식이 없다면 모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주식이 있는데 물려 있다면은 좀 버텨 보실 만하고. 근데 만약에 수익권이다, 수익권이면은 뭐 저는 뭐 팔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의 수익권이면 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오르는 것도 답답할 거고 내리는 것도 답답할 겁니다. 뉴스는 뭐 별다른 뉴스 있나요? 뭐 화장품 이야기 나오고 뭐 K뷰티 이야기 나오고 중국 둔화 우려에 LG생활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LG생활건강이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이 조금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LG생활건강 하면 화장품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힘있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LG생활건강이. 요 정도? LG생활건강은 요 정도. 댓글을 올려주라고요? 채팅창 올라가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오늘 주식 방송은 여기까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쳐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아무래도 저는, 조금, 요런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그렇다고 무조건 손절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버텨볼 만한 종목은 버티고 계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또 과감하게 손절매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을 공부 안 하고 누구 말 듣고 뉴스 보고 전문가 추천 받고 전문가 리딩을 받아서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내 돈을 그냥 땅바닥에다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간접 투자, 펀드 투자하는 게 훨씬 좋죠. 대다수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펀드 투자하면서 내가 어떤 펀드를 들면은 그 펀드 때문에도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토끼 정혜윤님, 수호천사님, 이브라더님, 콜린스 필님, MC 더민지, 왕언니님, 배정환님, 최강 이글스님 함께 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 한 분씩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훈님도 주식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19억 반주 산 거 19억 반주 산 거를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어떡하나요? 여긴 주식 방송인데 그건 나중에 팩트체크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더 탐사 시민후원금 19억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주가가 팍팍 올랐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싱글레이어님 딸엔이라고 채팅 한번 쳐주시고 잠수 타고 계시고요. 발요일님은 죄송하지만 비상장 모릅니다. 미국 주식 모르고요. 애플 당연히 모르죠. 또님모님도 오늘도 수고하십니다라고 채팅 쳐주시고 기팅하고 계시고요. 어용시민님, 해솔님, 금강송님, 숲속바람님, 횃불하나님 모두 다 귀팅 감사드리고요. 한일소주님 살아있다 점 찍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박합심님 셀레믹스요? 한번 볼게요. 셀레믹스 모르는 종목이긴 한데 차트 자리 때나 재무제표 한번 봐드릴게요. 셀레믹스 3개월 3년 빠았는데 왜 빠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왜 빠았을까요? 주가가 왜 이렇게 빠았을까요? 차세대 뭔가요? 얘 암진단 지표? 얘도 바이오인가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진단 지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여기는 벼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 재무제표는 빠았네요.
모르겠습니다. 싸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뭐 이런 종목을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기 급등이네요. 갑자기 급등. 이거 뭐 갑자기 급등된 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졌잖아요. 4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뭐 6천 원 갔다가 지금 다시 랠리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종목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이 회사 자체를 저는 몰라요. 잠깐 제가 보고 이 회사가 어떻다, 뭐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 어쩌다 말할 것도 없고요. 차트도 빠았고 재무제표도 빠았어요. 다 볼 게 없어요. 뭐 볼만한 게, 평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런 뉴스들, 이거는 다 찌라시거든요. 이 찌라시를 믿으시면은 투자하시는 거고, 저처럼 이게 다 찌라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시면 돼요. 이거는 분석할 기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지만 분석할 내용이 없어요. 이거 제- 벌써 죄송하지만 차트가 이런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냥 빠은 거고요. 차트 자체가. 그 상태에서 작전이 걸린 거죠. 일주일 보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막 급등 나와 버리잖아요. 오늘도 급등 나왔죠. 돈질하는 거예요. 돈질. 누군가 이 주식 갖고 장난치는 거죠. 작전. 이거를 저보고 작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뭐 제가 작전을 쳐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그냥 접근도 하지 마세요. 접근도. 이미 접근했다. 그러면은 접근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